2단원도 꽤 깁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직사각형 그리고 마름모라는 것에 대해서 했고, 자, 오늘의 부분은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과 마름모와 결합해서 생겨난 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직사각형도 되고요, 마름모도 되는 아이야. 그래서 우리 정사각형 어떤 모양인지는 확연하게 알잖아요. 색종이 같은 모양. 그래서 이 정사각형의 뜻, 성질,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사각형의 뜻은요, 직사각형에서 썼던 뜻이랑 마름모에서 썼던 뜻을 다 써주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직사각형은 내 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라고 했고, 마름모는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고 했어요. 정사각형은 그거 두 개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고, 그리고 내 변의 길이도 모두 같아요. 그래서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이것을 정사각형이라고 해요. 결국에는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뜻을 다 그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것, 그게 바로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각형 뜻에 대해서 한번 표시만 해볼게요. 내 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라고 했으니까 내 각이 모두 직각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내 각이 모두 직각이고요. 그 다음에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고 했으니까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해요. 그럼 이 정사각형의 성질을 볼 건데,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평행사변형의 성질이나 직사각형 마름모에서 배웠던 성질들은 당연히 이 정사각형을 탑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정사각형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아이이고, 여기에서 이제 정사각형만의 성질을 더 추가로 얘기한다면, 정사각형도 두 대각선의 길이가 직사각형처럼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마름모처럼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해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성질은요,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요. 어떻게 한다고?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이다. 이게 바로 정사각형이 갖고 있는 성질이 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의 성질을 좀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두 대각선이 수직 이등분한다 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을 그어요. 이 두 대각선 길이 똑같고요, 수직 이등분하기 때문에 이 두 대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 교각은 직각이 되고, 이렇게 직각이 되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데 서로 이등분을 시켜주니까 이렇게 두 대각선이 이렇게 잘리잖아요. 짧은 선분으로 잘리는데 그 잘리는 짧은 선분들의 길이가 모두 똑같아져요. 그러면 이게 바로 정사각형의 성질이고요. 당연히 이제 평행사변형에서 갖고 있던 성질들은 다 갖추고 있는 애예요. 그럼 이 정사각형이 거의 사각형의 최종 진화본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포켓몬 진화하듯이 마지막 최종 진화한 애가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 정사각형으로 진화할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세 번째는 조건인데, 첫 번째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자,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정사각형만 갖고 있는 직사각형에는 없는 조건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요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냐면 직사각형은 우리 문이나 칠판 같은 걸 보라고 했었어요.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다르죠. 그런데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똑같아지니까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면 돼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면 정사각형이 되고요. 또는 또 다른 조건이 있어요. 직사각형은 대각선을 그었을 때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지만 그 대각선이 90도로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정사각형은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 될 때 그때 바로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일 때 그때 정사각형이 됩니다. 선생님 지금 조건 두 개 써줬는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요. 둘 중 두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정사각형이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두 번째는요.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고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마름모에는 없는 정사각형만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충족시켜줘야 돼요. 자, 마름모 그림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랑 많이 그렸던 마름모 그림. 개에서 저 정사각형이 되려면 마름모 우리 아까 그렸던 것 중에 여기가 반드시 직각 아니었었죠. 이게 직각이 된다면 마주보는 각도 직각, 이웃하는 각도 직각이 되면서 정사각형이 될 수 있어요. 어차피 네 변의 길이는 이미 같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한 각이, 이 사각형의 한 내각이 직각이 되면 바로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흔히가 알고 있는 마름모는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대각선의 길이를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이렇게 그렸었죠. 근데 그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아지면 정사각형이 되는 것이에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면 그러면 바로 정사각형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가 같다고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여기가 똑같아지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 한번 봐봐. 지금 선생님이 마름모를 그린 상황인데 이 마름모를 그렸을 때 이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해서 문제에서 이렇게 줬다고 해볼게요. A5의 길이와 B5의 길이가 같아진다. 이러면 정사각형 될까요? 안 될까요? 단순히 문제에서 친절하게 AC와 BD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A5랑 B5의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하면은 일단 A5랑 C5는 2등분이 되었으므로 길이가 같아요. 그 다음에
B5랑 D5도 2등분이 되었으므로 길이가 같을 것인데 여기서 A5랑 B5랑 길이가 같아지면요. 이렇게 됩니다. 4개 다 이렇게 길이가 같아지게 돼요. 요 4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이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겠지. 그래서 정사각형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만 만족해도 두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정사각형이 됩니다. 자, 정사각형 문제 하나 풀고 등변 사다리꼴로 갈 거예요. 자, 57쪽 보시고요. 57쪽에 문제 되게 좋은 게 하나 있거든요. 선생님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3-2번이에요. 같이 할게요. 3-2번 좀 보세요. 3-2번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색칠된 부분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그냥 정사각형에서 대각선 그려서 생긴 사각형이 아니라 뭔가 좀 요상하게 색칠이 되어 있어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자 보시면 지금 주어진 큰 사각형은 바로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고요. 변의 길이가 일부가 나와 있어. 한 변의 길이가 아닌 어떤 선분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여기에 두 대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사각형 두 대각선 어떻다고 했냐면 길이가 같고 수직 이등분이라고 했죠. 수직 이등분.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수직 이등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 각의 크기, 두 대각선이 만나서 90도를 만들고 요 선분들, 요 잘라진 선분들 4개의 길이가 이렇게 똑같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 그림이 저기 있죠. 자, 그러면 요 대각선의 교점이 5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E라는 점과 F라는 점을 이렇게 만들었고 B2의 길이가 2, 그 다음에 DF의 길이는 4라고 되어 있는데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요. 선생님이 어떤 조각을 하나 표시해 볼게. OBE라는 삼각형 조각을 표시해 볼게요. 그리고 OCF라는 삼각형 조각을 표시해 볼 거예요. OCF라는 삼각형 조각을 표시할 거예요. 이 책에서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해요. 그림상으로는. 이 두 삼각형, 문제에서 나오는 그 두 개의 조각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잘 봐봐요. 생김새는 똑같이 생겼죠. 그러면 이 두 개가 합동이라는 것만 밝혀내면은 넓이도 같아지겠죠. 즉, 이 보라색 삼각형 두 개에서 그 작은 애 조각을 빼서 여기다가 끼워 넣어서 이제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조각이라면. 그래서 이제 똑같은 조각인 걸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이 대각선 이렇게 서로 2등분 된다라고 하면서 요 표시한 노란색 변, 요 노란색 변의 길이가 지금 똑같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 한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지금 똑같아지고요. S.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대각선 이렇게 그으면요. 여기 각도가 몇 도가 되는 줄 알아요? 요 각도? 이거 대각선을 이렇게 긋잖아요. 이 길이 똑같아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이등변 삼각형이 꼭지각이 90도니까 요 밑각을 각각 구하면 이렇게 45도가 돼요. 45도, 45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얘들아 이 오른쪽에 있는 요 각 있죠? 각 OCF. 이 각 OCF도 45도가 돼요. 그렇다면 각 OBE랑 각 OCF랑 똑같이 45도로 크기가 같아요. A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또 하나의 각의 크기가 같은데 선생님 지금 표시하는 각 보세요. 요 별표 표시하는 각 보세요. 요 별표 표시하는 각. 요 각이랑 요 별표 표시하는 각이랑 똑같습니다. 이거 왜 같을까요? 이거 왜 같을 것 같아요, 각? 이거
보시면 거기에 지금 무슨 각이 90도라고 주어졌거든요. 보이나요? 각 EOF가 90도래요. 자, 그러면 90도가 되는 각 중에 하나를 별표로 만들고 하나는 동그라미로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이거 동그라미랑 별 더하면 90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옆에도 봐봐요. 이 옆에도 여기 대각선은 수직으로 직각을 이룬다, 수직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지금 90도죠.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도 별이 돼야지 둘이 더해서 90도가 되겠지. 그렇게 되면서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를 만족하려면 이 별과 이 별은 똑같은 크기의 각이 돼야, 그래야 같은 동그라미라는 각을 더했을 때 90도가 되는 거예요. 즉, 이 별표 친 각의 크기가 똑같아요. 각 FOC와 왼쪽 거부터 쓸게요. 각 BOE와 각 COF의 크기가 똑같아져서, 자, S 하나, A 두 개니까 무슨 합동이냐면 ASA 합동이에요. 한 변의 길이랑 양 끝각의 크기가 똑같은 ASA 합동이 되면서, 그러면 요 색칠된 이 조각을 빼고 얘로 대체해서 넓이를 구해도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조각을 빼고. 그 다음에 기존에 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삼각형 OEC가 색칠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데 합동이 삼각형으로 대체를 한 거예요. 이 조각을 빼고 여기로 대체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나오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됐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요 삼각형 넓이는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색종이 너네 이렇게 대각 세모로 접어보면 똑같이 나눠지는 거 아시나요? 그거랑 똑같아요. 전체 사각형 넓이의 얼마냐면 4분의 1이 돼요. 색칠한 부분. 그럼 우리 전체 사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볼게요. 보세요. 자, 얘네 둘이 합동이었으니까 이 CF의 길이가 2가 될 거예요. 여기 B의 길이가 2니까요. 그러면 이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왔죠, 이렇게. 한 4랑 2를 더한 6이 돼요.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 한 변의 길이가 6이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36이죠. 넓이는 36인데 우리는 그 중에 4분의 1 조각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색칠한 부분 사각형 OECF의 넓이는 바로 36, 전체 정사각형 넓이의 4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4조각으로 나눠진 것 중에 한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넓이 어떻게 돼요? 계산하면 36 곱하기 4분의 1, 9. 단위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문제에서 길이 단위가 나와 있지 않으면 넓이 단위도 똑같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넓이는 그냥 9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색칠한 부분의 넓이에서 합동,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해서 한 조각을 빼고 다른 조각으로 대체해서 전체 정사각형 넓이의 4분의 1만큼을 구해주면 바로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된다라는 것이고, 자, 정사각형 문제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푼 것도 처음에 풀었다면, 만약에 처음 풀었다면 어려웠을 거예요. 너네 이거 한번 연습해봐야 됩니다. 유형 3번 한번 해보세요. 바로 옆에 있어요. 유형 3번. 대각선 그으면 몇 도가 되는지 중요했어요, 이거.
벌써 구했나요? 선생님, 네. 여기서 다음 주에 모의고사 그거 본다는데 2학기 건 안 보는 거예요? 네, 안 봅니다. 2학기 거는 처음 배워서 모의고사 보기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1학기 거만 볼 거예요. 그렇다고 2학기 걸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네. 단원 아마 1차 부등식 풀이까지 볼 것 같아요. 1차 부등식 풀이 하고 있나요? 이제 1차. 이제 1차 부등식 나가요? 다른 반은 더 늦어요. 어차피 상관없어요. 너희가 지금 더 빨라요. 다른 데는 지금 막 단항식 계산하고 있는 반도 있어요. 그래서 1차 부등식 풀이 활용 안 들어가요. 풀이까지만 할 거예요. 2-2는 시험 안 보니까 이건 어차피 우리가 요번에 좀 배우고 나서 사실 어려운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기에 조금 어려워요. 처음 접하기에는. 그래서 다음 봄학 1학기 때 한 번 더 해요. 2학년 2학기 과정은. 그러니까 너무 막 나 2학년 2학기 너무 못한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한 번 더 학습을 할 거예요. 일단 유제수 한번 볼게요. 이거 알아두면 되게 편리합니다. 뭘 알아두면 편리하냐면 대각선을 그으면 여기 선생님 표시해줬는데 45도, 45도 이렇게 똑같이 각이 나눠져요. 그걸 활용하면 여기 문제에서는 편리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겠다. 너희가 여기 있는 x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각이 45도로 나눠지는 것 혹은 이 위에 있는 각이 45도로 나눠지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찾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 20도를 보고 느낌이 오지 않았어? 여기도 왠지 20도고 그래서 여기는 70도가 돼서 뭔가 x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맞습니다. 여기 이렇게 길쭉한 비행기, 너는 종이 비행기 적으면 이렇게 길게 적어질 때 있나? 요 길쭉한 두 개의 삼각형 보이죠?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그 합동을 통해서 여기가 20도라는 걸 만들어주고 그럼 90도에서 20도를 빼니까 여기가 70도가 되고 여기 2등분 되면은 45도가 되니까 x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x를 구해줘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 하나 알려줄게요. 이거는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했던 건데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 그래서 삼각형의 외곽이 있습니다. 이 외곽은 뭐랑 똑같다라고 했었냐면 이웃한 내각이 아닌 이웃하지 않은 두 개의 내각이 있죠. 이 두 각의 크기의 합이랑 똑같다는 외곽의 성질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x라는 각이 바로 요 삼각형 ABP의 외곽이 돼요. 찾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외곽 잘 못 찾는 학생들은. 이게 ABP라는 요 선생님이 표시한 이 길다란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의 외곽이 되니까 이웃하지 않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을 구해주면 돼요. 즉, 이 x라는 각의 크기는 선생님이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각이랑 여기 x로 표시하는 각, 요 두 각의 크기의 합이 되는데 이 동그라미는 대각선을 그으면 각이 2등분 된다라고 했으니까 90도의 반, 45도가 되고요. 이 x라는 각은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고 했으니까 20도가 돼요. 그러면 45도랑 20도를 더한 각 x의 크기는 65도가 되고요. 이렇게 70도 구해서 하든 그냥 저렇게 계산해서 하든 똑같이 65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저 두 개의 삼각형 왜 합동인지만 잠깐 봅시다. 선생님이 저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저 두 개의 삼각형 합동이라고 했고 참고로 말해줄게요. 이 밑에 생기는 이 두 개의 삼각형이죠. 얘네들도 합동인데요. 왜 합동이냐면 정사각형이니까 변의 길이가 같아요. S 그리고 가운데 공통변이 있고요. 또 S가 있고요. 여기 45도가 있어서 SAS 합동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두 삼각형도 합동이에요. 참고로 알아두면 좋아요. 이거는. 이렇게 선생님이 이거 약간 뭐라 표현할지 애매해서 나방 있잖아. 뭔가 나방처럼 생겨서 나방이라고 말하는데 이 두 개의 삼각형이랑 위에 붙어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랑 이 두 삼각형들끼리끼리 합동이라는 거 알아두면 좋고요. 자, 등변사다리꼴 한번 가볼게요. 오늘 시간상 등변사다리꼴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인데 사다리꼴에서 뭔가 더 조건이 추가된 이름에도 등변이 붙어있죠?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거예요. 등변 사다리꼴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름에 뜻이 없어요. 등변이라는 거 들어갔다고 해서 변의 길이가 같다가 뜻이 아니에요. 아랫변에 이거 한번 써보고 선생님이 이해시켜줄게. 아랫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은요, 아랫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 뜻이 좀 졸라 어려워요. 아랫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이래. 그림을 좀 그려야지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 그림을 좀 옆에다가 그릴게요. 이거 삐뚤게 그리면 안 되고 나름 이 양쪽의 변이 똑같이 되도록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치마처럼 펼쳐지는 거 있죠? 그 치마처럼 펼쳐지는 변이 길이가 같아지게 그런 식으로 그려주시고 사다리꼴이니까 평행합니다. 한 변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합니다. 그리고 아랫변이 어디냐면 이쪽에 있는 게 윗변이고 아래쪽에 있는 게 아랫변이에요. 저 아랫변 보이죠? 뭔가 치마의 아랫부분. 이 아랫변에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자 표시하는 요 각이요. 요 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이 바로 등변 사다리꼴이에요.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은 두 가지를 적을 거예요.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은 두 개를 적을 건데 첫 번째 성질은 저 선생님이 치마라고 묘사를 했는데 이 치마에 이 퍼지는 요 부분 있죠? 요 편. 이 변.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첫 번째 성질이에요.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같아요.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런데 언제나 성질이라는 것은 꼭 반드시 증명 과정이 있어야지 성질이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증명하는 과정을 좀 볼게요. 안 써도 됩니다. 증명 과정은. 지금 이게 바로 등변 사다리꼴인데 결국에 이 왼쪽 오른쪽 변의 길이가 똑같다는 게 지금 성질이잖아요. 왜 그래야만 하는지를 선생님 보여줄게요. 잠시. 먼저 우리 이 왼쪽 변과 평행한 어떤 변을 그릴 거예요. 어디서 그릴 거냐면 이 윗변의 꼭지점에서 시작해서 평행한 변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보이나요? 그럼 이렇게 그렸을 때 얘들아 요 사각형 뭐가 되냐면 마주보는 변 평행해요. 마주보는 변 평행해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니까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대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를 A라고 표시해 볼게요. 길이를. 이 A랑 마주보는 변 여기랑 길이가 이렇게 똑같아질 거예요. 그리고 평행선에서 동의각은 크기가 똑같은데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빨간색이 아니라 뭔 색이야 이거? 분홍색. 이 분홍색으로 표시한 각이랑 선생님 지금 새로 표시하는 분홍색 각 동의각이에요. 동의각이라서 크기가 똑같으므로 이렇게 같은 걸로 표시해 주는데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각도 크기가 똑같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오른쪽에 생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 보이죠? 두 내각의 크기가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두 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왼쪽 변과 오른쪽 변 둘 다 A로 길이가 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이 뭐냐면 여기 평행하지 않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성질이고요. 두 번째 성질은요. 대각선을 그었을 때 그 대각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등변사다리꼴의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이 성질 여기다가 싹 다 그림으로 그릴 건데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도 왜 그런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게 등변사다리꼴이죠? 보이나요? 요게 등변사다리꼴이고 우리 첫 번째로 찾은 성질이 뭐였냐면 평행하지 않는 두 변의 길이가 똑같다. 이거였었어요. 요 첫 번째 성질에 의해서 이제 두 번째 성질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변사다리꼴의 대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등변사다리꼴의 대각선을 그립니다. 이 길이가 똑같다라는 건데 왜 그렇냐면 삼각형 ABC 눈으로 쳐주세요. ABC 찾았어요? 이 삼각형 DCB도 찾으세요. DCB 보이죠? 이렇게 약간 왼쪽 산, 오른쪽 산처럼 생기는 얘네 두 삼각형이 합동인데 왜 그러냐면 AB랑 BC라는 두 선분의 길이가 똑같고 각 B랑 각 C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 변 BC는 얘도 갖고 있는 변, 이 삼각형도 갖고 있는 변이라서 또 공통변이 돼요. 그러면 SA, S 합동에 의해서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데 그러면 합동이니까 대응변의 길이가 같죠? AC의 대응변이 어디냐면 오른쪽 삼각형에서는 BB가 돼요. 그럼 이 대응변들끼리 길이가 같아지면 결국에는 이 등변사다리꼴의 대각선 길이가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성질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이거를 좀 모조리 다 여기다가 표시 좀 해볼게요. 한 방에 표시할게요. 1번 성질과 2번 성질 한 방에. 일단 기본적으로 등변사다리꼴은 요 각의 크기는 언제나 같고 첫 번째 성질이 뭐였냐면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똑같다.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아져야 되고 두 번째 성질이 뭐였냐면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져야 돼요. 두 대각선을 같은 걸로 좀 표시했어요. 등변사다리꼴 관련 문제풀이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문제에서 등변사다리꼴 갑자기 떡하니 주어지잖아요. 우린 분명히 뭐 뜻이나 성질 같은 걸 다 배웠는데 갑자기 문제 풀려니까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뭔가 할 수가 없어.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풀이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풀이 방법은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요. 둘 중에서 더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도 되지만 꼭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문제가 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등변사다리꼴 문제를 해결할 때는 보조선을 그려야 돼요. 보조선 그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요. 보조선을 그어줘야 돼요. 근데 이 보조선을 그릴 때 어디로 보조선을 긋는지에 따라서 문제풀이를 하는 유형이, 형태가 달라지게 돼요. 감이 안 오면 둘 다 해보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선생님이 두 개의 등변사다리꼴을 그려볼게요. 현재 이렇게 된 게 등변사다리꼴이고
번째는 어떻게 보조선을 그리냐면 왼쪽 변이나 오른쪽 변 여기 한쪽에 평행한 변을 그려서 평행사변형이랑 이등변 삼각형을 만드세요. 이렇게 평행선을 긋는 거예요. 평행선 긋기. 두 번째는 이 윗변에서 더 짧은 변에서 긴 변 쪽으로 수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직각이 되도록. 두 번째는 수선 긋기예요. 문제마다 더 적합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평행선을 긋는 게 더 적합한지 수선을 긋는 게 더 적합한지 이거를 좀 깨우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등변사다리꼴 문제를 풀 때는요. 문제에 이미 뭐 평행선이나 저런 수선이 그려져 있으면 그려진 대로 해결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안 그려져 있으면 너희가 직접 그리는데 저 어떤 걸 택해야 되는지 잘 생각하고 그려줘야 돼요. 자, 예를 들게요. (57쪽입니다) 57쪽이요. (57쪽에) 유형 4번 해보세요. 평행선을 긋거나 수선을 긋거나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거 유형 4번 한번 도전해보세요. (57쪽에) 유형 4번이요. 왜? 중요해 있습니다. 아, 저 오늘 안 돼요, 지금. 아 그래? 이따가 해요, 이따가. 네? 이따 셔틀버스 타니? 그래요. 유형 4번에요. 평행선을 그을지 아니면 수선을 그을지. 자, 얘들아, 이거는 수선을 그으면 되게 해결하기 어려워요. 왜? 60도가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수선을 그리잖아요. 90도 만들어서 여기 30도까지 나올 텐데 이 삼각형의 한 빗변이 6cm라고 해서 나머지 변을 구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얘는 평행선을 이용해서 해주는데요. 자, 평행선을 이용하면 마주보는 변은 6cm라고 해서 구할 수 있고요. 그어볼게요.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줄 겁니다. 그래서 변 A, B의 평행한 선분을 그어서 D2라고 선생님 만들어 볼게. 일단 그러면 이거 D2 길이는 몇 cm예요? 요거 몇 cm니? D2 길이. 평행사변형 되니까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D2 길이 6cm가 되고, 이거 증명 과정 기억하는 사람은 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바로 여기
오른쪽 변의 길이가 똑같았죠. 왜냐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요. 이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도 6cm가 돼요. 선분 DC의 길이도. 그런데 이 아래쪽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등변 사다리꼴을 이용해서 해줄 거고요. 여기 아랫변의 왼쪽 각이 60도면은 여기 오른쪽 각도 똑같이 60도가 되고요. 그죠? 그리고 얘들아, 이거 이등변 삼각형 된다고 했잖아요. 이등변 삼각형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밑각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60도가 돼요. 그러면 꼭지각도 60도가 되면서 이거 무슨 삼각형 돼요? 세 각이 다 60도면 정삼각형이 돼요. 그러면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선분씩 E의 길이도 6cm가 되고요. 이 B의 길이는 몇 cm일까 그러면? 5cm. 요거 뭔 사각형이었냐면 평행사변형이었어요. 대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BE의 길이 5cm가 되면서 우리가 구하려는 선분 BC의 길이는 5cm랑 6cm가 합쳐지겠죠. 11cm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조선을 그리는데 평행선을 그어서 해결해야 하는 보조선이었고요. 자, 등변 사다리꼴에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참고할 사항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팁까지 해줬는데 참고로 등변 사다리꼴에서 크기가 같은 각이 있어요. 어디 각의 크기가 똑같았었냐면 아랫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이렇게 똑같았었어요. 그런데요, 선생님이 여기서 삼각형의 합동 증명하면서 합동해주면서 이렇게 아래쪽 산 모양으로 생긴 애들 합동이라고 했는데 거꾸로 뒤집혀진 요 삼각형들 있죠. 거꾸로 뒤집혀진 삼각형들도 합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요 각 A랑 이 각 B의 크기도 똑같아져요. 그러면 아래쪽 각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위쪽 각의 크기도 똑같아져요. 위쪽 각의 크기도 이렇게 같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위에 거 하나, 아래 거 하나 위에 있는 각 하나, 아래에 있는 각 하나 골라서 더해주면 이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세요. 등변 사다리꼴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이제 문제풀이 할 때 각에 관련된 게 나오면 위에 거 하나, 아래 거 하나 더했을 때 180도다 라고 해서 등변 사다리꼴 관련된 문제를 풀이할 수 있고요. 선생님 저번에 프린트 준 거 잠깐 봐볼래요? 그 6문제까지 풀라고 했었죠. 1월 9일 목요일 과제. 이거 맨 뒤에 보면 뒤를 넘겨보면요. 등변 사다리꼴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나머지 마무리해서 이번 숙제로 해서 다음 시간까지 그거 프린트 1월 9일 목요일 과제 마무리해 주시고 그 전에 있던 프린트들도 오답 다 마무리해서 갖다 주세요. 다음